네, 일단 97페이지 보십시오. 네, 96페이지. 여기는 간만 일단 잡으세요. 96, 97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법으로 앞 시간까지 봤던 뭐 성문법, 불문법, 이 주어진 국가의 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규율을 해 나가는 생활관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규율을 하려고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법을 적용하려고 할 때 주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제 당사자들이 생활관계를 맺을 텐데 여기서 어떤 이제 이익이 있다. 그럼 법이 뭘 이렇게 보호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익을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법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권리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법으로 강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이제 의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생활관계를 법으로 이렇게 규율을 하면 이런 것들을 법률관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국회가 만든 법률이 대표적이다 보니까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법률관계.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법률관계란 말들이 가끔 나올 텐데 그러면 뭘 꼭 생각하시냐면 이게 지금 권리 의무 관계다 이렇게 연상을 딱 하세요. 만약에 굳이 법으로 규율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권리 의무가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법으로 뭔가를 보호를 해주니까 그게 권리가 되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법 외에도 뭐 도덕이라는 것도 있고 그죠? 우리 가끔 그런 거 하잖아요. 상도덕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권리로서 보호를 못 받아요. 근데 법으로 딱 규정해 가지고 이런 이익들을 보호를 해주겠다. 그러면 이게 권리. 그래서 법률관계 그러면 이걸 딱 연상을 시키세요. 이것은 권리 의무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행정작용은 행정법으로 규율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행정작용에 행정법이 적용이 되면 이걸 행정법상의 법률관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이게 공법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면 되죠. 만약에 행정법, 공법이 보호하는 권리다 그러면 공자를 붙이면 돼요. 공권. 그죠? 만약에 의무다 그러면 공의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익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사법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민법이 대표적인 사법이에요. 사법의 일반법. 때로는 이렇게 행정관계인데 민법으로 이렇게 규율을 할 때가 있어요. 행정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개인 간의 사적 자치와 관련된 민법으로 규율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연상을 하나 하시냐면 국가하고 국민 간에 기본적으로 행정법이 적용이 되겠지만 때로는 민법이 적용될 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개인 간의 건물을 사고 파나 국가가 자기가 소유한 건물을 사고 파나 건물 사고 파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민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민법에 의해서 보호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사권이 되겠죠. 사권, 사법, 사법상의 의무 이렇게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법률관계는 크게 이렇게 공법관계하고 사법관계로 나눠져요. 그러면 이렇게 나눌 때는 또 차이점이 뭐냐면 분쟁이 생기겠죠. 이 권리 의무 간에 분쟁이 생긴다. 이렇게 뭐 소송 같은 거 제기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여기 행정법으로 적용되는 법률관계는 소송을 행정소송법 이렇게 해가지고 민사소송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쪽 사안들은 이제 행정소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법이 적용되면 만약에 한쪽 당사자가 국가를 하더라도 국가와 국민 간의 사법을 적용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는 분쟁 생기면 민사소송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쟁이 하나 생기게 되면 이걸 결정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행정소송으로 가야 될 사안이냐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될 사안이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은 확실하죠. 예를 들어 누가 봐도 뭐 과세 처분했다, 세금 부과했다, 허가했다, 허가를 취소했다. 다 공권력 아닙니까? 공권력. 그리 갈 때는 당연히 이쪽으로 분쟁을 해결할 거예요. 그죠? 뭐 영업정지 처분했다, 허가 취소했다. 이걸 얘기해야 되겠죠. 행정소송. 그런데 요 중간에 이렇게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야, 이거는 행정법 관계로 봐야 되냐? 아니면 민사 관계로 봐야 되냐? 요 중간에 걸려 있는 것들.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100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표가 있는데 이 표 보시면 기출 표시가 꽤 있죠. 여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분류를 해가지고 암기들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거는 공법 관계냐, 사법 관계냐 이렇게 출제를 해줘요. 출제를. 판례가 뭘로 봤냐 이렇게. 자, 일단 이 재산 관계라고 제가 지금 붙여놨는데 이쪽 공법 관계면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이고 사법 관계면 이건 행정소송으로 안 가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뭘 잘 기억을 해 놓으시냐면 뭐 이거 중요하죠. 이거 중요해요.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잘 기억을 오래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도를 나가다가 이쪽 판례가 나오면 여기는 사실은 행정법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행정소송으로 들어올 일이 없다는 거죠. 여기는 지금 사법 관계니까 민사상의 문제로 끝나버리지 행정법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질 않아요. 이쪽은.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제 이런 걸 잘 기억했다가 시험에서 어떻게 나올 거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 100페이지 그 두 번째 칸에 보시면은 이런 거 잘 냅니다. 거기 저 공법인과 구성원 관계 해가지고 사법 관계 첫 번째 판례 보시면은 한국방송공사가 직원을 채용을 합니다. 방송공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공사가 그래요. 공무원 아니죠? 여기 공사 직원들은 물론 이제 사안에 따라 공무원에 준할 때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여기는 누구나 다 채용될 수 있어요. 일반인들 누구나, 그죠? 이게 채용되기만 하면 자유스럽게 채용이 되기 때문에 판례는 뭘로 가냐면 공사와 직원들의 관계는 그냥 민사관계로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한국방송공사가 아나운서나 뭐 기자나 직원을 파면을 했어요. 파면. 그러면 사기업에서 직원 파면하는 거지 이게 공권력 행사해가지고 파면한다? 이게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이쪽은 행정법 관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분류를 하실 때 요 재산 관계는 어떻게 분류를 하시냐면 일단 요 세 번째 보시면은 이렇게 행정재산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런 게 다죠. 공물입니다. 공물. 공공시설물. 이쪽은 여기서도 이제 시험에 낼 것이고 나중에 이제 강론 쪽에 가시면 얘는 저 공물법이 있어요. 공물법. 그쪽에서도 자주 내는데 행정재산은 도로도 행정재산이고 뭐 많잖아요. 행정재산, 공물. 여기는 개인들이 말 그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을 해야지 특정인이 요 행정재산을 독점적으로 어떤 사용을 해가지고 이익을 내겠다?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요 행정재산은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도로를 매매를 한다?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행정재산 쪽에 가면 만약에 특정인이 이 행정재산을 내가 좀 여기서 영업도 좀 하고 수익을 좀 내고 싶다. 그럴 때는 반드시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목적 외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냥 행정재산 그 자체 사용수익 허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이렇게 나오면 특별히 권리를 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데 국가가 그 사람한테 사용수익권을 준다 이렇게. 그래서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다 공법관계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도로 점용 허가 이렇게 나왔어요. 도로 점용 허가. 그러면 그 점용 허가 받은 사람은 도로를 점유하면서 자기가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이제 노점 허가 받은 사람분들, 그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또는 뭐 공유수면 점용 허가 막 이런 것들. 원래 개인들이 그걸 못 하는데 허가 받으면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점유권, 점용권. 자, 이걸 기억을 해놓으세요. 행정재산, 공물. 가로 보시면은 저 밑에 목적 외에도 마찬가지고 목적 내로 사용수익 허가하더라도 다 공법관계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줄을 하나 쳐놓으세요. 사용료를 또 내야죠. 도로 점용 허가를 하면서 매달 점용료를 납부하시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공권력이에요. 공권력.
의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매달 점용료를 내야 될 의무가 생긴다. 제일 밑에도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 이렇게 나가면 다 이런 것들은 공법관계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소유 재산 중에 행정재산이 아니고 소유권은 국가 소유인데 행정재산이 아닌 재산들 뭐라고 하냐면 일반재산이라고 합니다. 일반재산. 과거에 이 일반재산을 잡종재산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일반재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는 소유권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지만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익 목적에 쓰이지가 않아요. 이 일반재산은. 그러니까 일반재산은 얼마든지 개인한테 매각할 수도 있고 임대를 해줄 수도 있어요. 이쪽 관계로 가버리면 사법관계가 되는 겁니다. 두 개가 달라지겠죠.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했다가 사용료를 부과하면 이거는 공권력으로 보겠지만 일반재산을 임대를 했다가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이거는 임대계약에 따른 사용료이기 때문에 민사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쪽 소송 들어갈 때는 민사소송, 요거 가지고 소송 들어갈 때는 행정소송 이렇게 이거 이제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구별하세요. 그리고 대신에 뭐 행정재산이 됐건 일반재산이 됐건 이 국가 소유의 재산이라면 소유권이 국가 소유니까 당연히 개인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뭐 행정재산이 됐건 일반재산이 됐건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거는 제재 처분입니다.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변상금. 단순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무단 점유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여기 구별할 필요 없어요. 일반재산, 행정재산 구별 없이 변상금 부과 이렇게 나오면 공법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국유재산 중에 행정재산은 매각이 안 된다 그랬죠. 개인들이 소유권을 취득을 못합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을 개인들한테 나눠줘요. 이걸 불화라고 하는 겁니다. 재산을 이렇게 나눠준다 이렇게. 당연하겠죠. 행정재산은 불화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전제가 일반재산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일반재산. 그러니까 사법관계로 가는 겁니다. 하천부지는 행정재산이에요. 하천부지. 하천 주변의 땅. 하천 주변의 땅은 함부로 사인들이 개발을 못해요. 그런데 폐천부지 이렇게 하면 더 이상 하천이 아니죠. 그러면 공용 폐지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일반재산이 되는 겁니다. 이걸 양해했다 그러면 사법관계. 그런데 이제 가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여기 귀속재산 불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귀속재산은 일제재산을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국가가 이제 다 일제재산 몰수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한테 그걸 정책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뭐 임대, 매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정책적이죠. 정책적. 이 일제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 이렇게 귀속재산 불화 이렇게 하면 이것도 공법관계입니다. 자, 문장이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대로 똑같이 가는 겁니다.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기부를 받았어요. 개인의 토지를 기부를 받습니다. 이제 기부 체납받은 이 말이 그겁니다. 국가가 기부를 받아가지고 이걸 행정재산으로 만든 다음에 그 사람한테 다시 사용수익 허가를 할 때가 있어요. 이걸 왜 하냐면 우리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원부지 같은 거 가지고 있어봐야 별 뭐 개발도 못할 텐데, 그죠? 그러니까 아예 소유권을 국가한테 넘겨버려요. 그리고는 개발권을 주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용수익 허가를 해달래 이렇게 들어가면 표현을 이렇게 나오면 이건 공법관계인데 비슷한 방식인데 이번에는 기부를 누구한테 했냐면 공공단체한테 한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아니라 공공단체.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공유재산. 공공단체 소유재산. 이런 뜻입니다. 공동소유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 소유의 재산. 그러니까 여기는 기부를 지방자치단체한테 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람한테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또 해줘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는 희한하게 판례가 사법관계로 풀었어요. 이 분쟁 생긴 건 민사소송으로 풀었더라라는 겁니다. 뭐 이유가 뭐냐는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그대로 될 거니까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표현되면 공법관계. 문장 그대로 된다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사법관계. 먼저는 재산관계는 이걸 구별하세요. 행정재산이냐 일반재산이냐 이렇게. 나중에 자세한 재산 분류는
강론에서 공물법에서 볼 겁니다. 자, 재산관계는 이렇게 일단 나누시고 굵직굵직하게는 행정재산관계냐 일반재산관계냐. 그 밑에 표를 보시면은 이제 우리 여러 가지 공법인들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공공단체를 분류할 때 이제 보실 겁니다. 공법인. 여러분들 국가도 공법인이고 지방자치단체도 공법인이고 그 외에도 많아요. 뭐 공공조합도 있고 공사도 실은 공법인이에요. 공사. 다 공익사업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국민하고 관계가 아닙니다. 국민하고 관계가 아니라 그 공법인에 소속된 구성원 내부 관계예요. 내부 관계. 예를 들어 뭐 그런 경우 많을 거 아닙니까? 국가가 공무원을 파면했다. 그러면 당연히 행정소송 제기하겠죠. 그죠? 그런데 방송공사가 직원을 파면했다. 그러면 여기는 사기업 근무하고 비슷하게 풀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분류를 어떻게 하실 거냐면 분류를 꼭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라도, 그죠?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라도 소속이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이 돼서 여기 소속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월급 받는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월급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보시면은 밑에 계약도 다 그런 구조인데, 요 계약도 잠깐 보시면 두 번째 서울특별시 시립무용단원 위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 무용단원은 소속이 어딥니까? 서울특별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공연 같은 걸 기획하면 그런데 참여해야 될 의무들이 생겨요. 그로부터 월급도 받는 것이고. 자, 일단 가장 굵직굵직한 분류입니다. 어떤 신분자가 이렇게 소속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신분 설정 관계로 들어가면 여기는 다 공법 관계로 푸는 겁니다. 이쪽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신분 설정 관계. 세 번째도 마찬가지겠죠.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의 공무원. 당연히 공법 관계 되는 것이고, 밑에 그 공법상 계약도 쭉 보시면은 첫 번째부터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까지 다 이 사람들은 신분이 누가 되냐면 지방자치단체 신분이 되는 겁니다. 이쪽 분쟁은 전부 다 공법관계 행정소송을 풀어요. 이쪽은.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또 조합들이 있어요. 조합. 이 조합은 아무나 자유롭게 참여를 못해요. 거기 조합의 목적에 맞는 사람들만 구성원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명칭이 좀 바뀌었는데 예전에 농지계량, 농지 정비하려고. 근데 요 농지계량 조합은 내가 탈퇴하고 싶다? 못해요. 무조건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농지 소유자는. 법으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정리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조합과 직원 또는 구성원, 조합과 조합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도 다 공법관계로 풀어요. 이쪽도. 자, 암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신분관계. 거기서 근무할 때는 분쟁 생기면 뭐 파면, 해임 뭐 이런 거 다투겠죠. 나도 조합원이다. 막 이렇게 소송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나도 조합원의 권리를 인정해달라. 막 이렇게 전부 다 행정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공사들입니다. 공사. 한국방송공사. 공사가 이거 말고도 많죠. 한국조폐공사. 많잖아요. 또는 공단. 뭐 지하철 공사. 또는 공단. 여기 직원들은 사실은 개인들이 사기업 취업하듯이 누구나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경쟁률이 좀 세서 그런 거지. 꼭 특별한 신분자들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력서 대고 채용해달라 할 수 있어요. 이런 겁니다. 여기는 좀 다르죠. 여기는 특별히 설정을 해주는데 여기는 자유인들, 일반인들 누구나 사기업 채용하듯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요 공사와 또는 공단 여기 관계, 임직원의 근무 관계는 다 사법관계로 풀어요. 건강보험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을 해임했다, 파면했다, 다 민사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행정소송이 아닙니다. 전부 다 민사소송.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냐, 조합 소속이냐,
공사공단의 직원이냐 이렇게 나누시고, 다음에 이제 주의를 하실 게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온 게 저 제일 마지막 거 잘 나오는데, 한국 마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뭐 특별히 어떤 국가기관 아니고 경마장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말 관리하고 경마장. 누구나 말 타는 기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이게 자격, 그냥 사적 자격에 불과하니까 국가 공무원이 아니고, 마사회가 기수 면허를 부여했다가 취소한다,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사법관계로 푸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이 어떻게 잘 나오냐면, 한국 마사회가 기수 면허를 했다가 이걸 취소하면 공권력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여기는 뭘로 가야 돼요? 민사소송을 풀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좀 주의를 하시는데, 여기 지금 재건축 조합 나왔습니다. 재건축 조합.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이 재개발, 재건축이 다 뭐냐면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사업. 법이 바뀌어가지고 도시개발사업으로 다 지금 법으로 규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롭죠. 이 재개발하기가, 재건축하기도. 그죠? 단계도 굉장히 까다롭고. 그러면 이 재건축 조합은 뭐가 되어버리냐면, 이 집주인들이 조합원인데 그 소유권자들이 사인들이지 않습니까? 사인, 소유권자. 그런데 이 재건축이 공익사업이 되어버리니까 이 조합이 재건축 사업, 공익사업을 담당하는 행정주체가 되는 겁니다. 행정주체. 그리고 재건축과 관련해서 이제 조합원들도 권리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의무도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의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 그걸 만드는 걸 관리처분 계획이라 그래요. 관리 상의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 그 다음에 자기들 권리 처분할 때 어떤 권리 뭐가 있냐, 이런 걸 조합에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다 뭐하고 관련돼 있냐면, 조합원이 행정주체 구성원이 돼버리다 보니까 이 행정주체 구성원의 권리 의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쪽은 다 공법관계로 풉니다. 행정주체가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권리 의무 관계를 설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공법관계. 거기 조합 총회 결의 같은 것도 다 공법관계로 풀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합 총회 결의가 잘못됐는데 행정처이 뭐 관리처분 계획 같은 거 승인했다 막 이러면 행정소송 제기하는 겁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세요. 여기는 가만 보시면 여기도 재개발 조합인데, 근데 여기 가만 보니까 여기는 조합원이 아닙니다.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장, 조합 임원하고 조합의 관계예요. 여기 판례가 가만 보니까, 아니 이거는 조합원이라는 행정주체 구성원의 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라 소유권자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소유권자. 야, 조합장 능력 없다 막 이렇게. 왜 저런 사람들이 임원을 선임했냐 막 이렇게. 이해가세요? 그래서 판례가 이렇게 분쟁 들어가 버리면 조합장, 조합 임원 이 선임 관계 갖고 분쟁 생기면 민사소송으로 풀었던 겁니다. 이것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렇게 분류를 하세요. 국가나 자치단체 소속이냐, 조합 소속이냐, 공사공단의 소속이냐, 이런 식으로. 자, 계약도 보시면은 계약. 나중에 이거는 공법상 계약에서도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한쪽 계약을 체결하는데 한쪽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여러 공사공단이 있겠죠.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판례는 예를 들어 뭐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다,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도로공사 계약을 체결한다, 막 이런 것들 다 뭘로 끌고 와버리냐면 원칙은 사법관계로 끌고 갑니다. 사법관계. 한쪽이 국가지만 개인 간에 건물 짓고 돈 주는 것과 별반 차이 없더라, 이렇게. 이해되시죠? 원칙은 사법관계로 풉니다. 그래서 여기 사법관계 계약들이 쭉 많은데 가보시면은 세 번째 꼭 체크하세요. 세 번째. 뭐 지방자치단체가 물건을 구입한다. 개인이 물건 구입하는 것과 똑같죠. 첫 번째. 자, 세 번째를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중요합니다. 목적은 공익사업 목적인데, 이제 공익사업을 하려고 토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토지가 필요하면 뭐가 있냐면 강제적으로 수용을 할 수도 있어요. 강제적으로 수용할 때는 그건 공법관계예요. 공권력.
근데 강제적으로 수용하기 전에 먼저 뭐를 하냐면 토지 소유자하고 이 공익사업 사업자 간에 먼저 협의 취득을 해요. 얼마를 줄 테니까 소유권 넘기시오. 이렇게 잘 나옵니다. 우리 판례가 가만 보니까 이 토지 협의 취득은 목적은 공익사업 목적이지만 아니 개인 간에 돈 주고 토지 사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이거 민사상의 매매계약과 동일한 성격이다 이렇게 봐버립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하는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한쪽 당사자 국가일 때 계약 체결할 때 적용하는 법인데 과거에 이 법이 예산회계법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가 이 법률에 따라 각종 건설공사 같은 거 체결하면 다 민사계약으로 풉니다. 민사계약으로. 그런데 이 계약을 어떻게 하냐면 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희망자들이 많으니까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1대1로 계약하나 입찰로 계약하나 계약은 똑같죠. 그러니까 입찰이란 말 나와도 이것도 민사계약이에요. 민사계약. 그리고 이렇게 입찰계약하면서 한쪽 기업한테 미리 뭘 받냐면 보증금을 딱 받아놔요. 그 이 보증금이 뭐냐면 일단 계약은 체결하겠는데 당신들이 제대로 의무 이행 안 하면 손해가 생길 거 아닙니까? 미리 손해액을 예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그렇잖아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보증금의 개념이 뭐냐면 세입자가 제때 돈 안 주면 임대인이 손해가 생기니까 미리 받은 보증금에서 빼가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찰 계약하면서 기업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용도는 똑같아요. 개인 간의 보증금이나 용도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기업이 뭔가를 잘못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에서 이 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켜 버렸어요. 이 논리하고 똑같죠?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돈을 빼갔다. 이 논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민사관계로 봤던 겁니다.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뭐 당연하죠. 국가가 수표 발행했다. 뭐 주식을 매입했다. 다 이제 사법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법관계 계약은 뭐냐면 방금 봤던 요 국가나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소속 여기 신분 설정 계약들은 거의 공법계약으로 풀어요. 이쪽은. 여러분들 대표적인 공법상 계약을 찾으시오. 그러면 이런 신분 설정 계약을 찾으시면 돼요. 신분 설정. 뭐 시립합창단원 위촉, 재위촉 뭐 이런 것들. 공립유치원도 마찬가지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치원 아닙니까? 그럼 거기 전임과 이 교사는 자치단체 소속의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공법관계로 갑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정책상 어떤 정책상 뭘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계약들이 있습니다. 지원.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공법계약으로 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보실게. 여기하고 여기하고 구별을 좀 해줘야 됩니다. 여기하고 여기. 요거는 조금 하나 보고 하겠습니다. 나올 것 같아요. 시험에. 제가 좀 예상할 때 앞으로 출제가 유력한 곳인데, 자, 여러분들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제 각종 공사공단들이 있습니다. 공기업들이죠. 공사공단. 이쪽에서 대규모로 어떤 건설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입찰 계약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다수겠죠. 이런 공사를 따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하나 있냐면 이 기업이 예전에 이쪽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을 이행하는데 법을 안 지켰어요. 법을.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앞으로 당신들 기업들은 뭐 기간은 있습니다. 뭐 1년이면 1년, 2년, 6개월 이렇게 일체 우리가 입찰하는데 참여 못해 이렇게 제재를 가할 때가 있어요. 제재. 그러면 국민들한테 이거 뭐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제재 차원에서 일체 못해 이렇게 하려면 이것도 제재니까 당연히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죠. 제재를 가할 때는. 그래서 우리 판례가 만약에 이쪽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기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몇 년간 입찰 참가 자격 자체를 이렇게 제한을 시키는데 만약에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데 이쪽이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법률에 근거해서 국회가 만든 법률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참가 자격을 제한하게 되면 이때는 말 그대로 공권력 제재 처분으로 가요. 공권력 제재 처분. 그럼 이제 요 기업이 억울하다, 위법이다 막 이렇게 다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항고소송, 행정소송으로 이걸 다퉈야 돼요.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밖에 못해요. 법률에 근거해서. 근데 요 공사공단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사공단은 또 뭐가 가능하냐면 요 공사공단 내부에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내부 회계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의해서 이렇게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공단은 둘 중에 하나 알아서 선택하는 거죠. 법률에 근거해서 참가 자격 제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요거에 근거해 가지고 참가 자격 제한할 수도 있고 여기는 두 가지 형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판례가 이렇게 법률에 근거해서 했다면 요거는 공권력으로 보겠지만 이게 보니까 법률에 근거한 게 아니라 자체 내부 회계관리 규정에 근거해서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그러면 입찰 계약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법계약. 사적자치니까 당신 기업하고는 입찰 앞으로 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 아니냐 이렇게. 요리 가버리면 요거는 사법관계로 풉니다. 여기 이제 시험장에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뭐에 근거해가지고 참가 자격을 제한하냐. 여기 보시면은 행정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렇게 돼 있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약 제한하면 공법관계. 요 밑에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참가 자격 제한하면 용 공권력 행사 처분.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 저 사법관계 쪽에 보시면은 전력공사, 사장, 개발공사, 뭐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단 내부 회계 규정에 근거해서 참가 자격 제한했다. 요리 가버리면 이거는 사법관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공사공단 같은 경우에는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데 뭘 갖고 제한했는가를 찾아줘야 돼요. 이거는 공사공단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니까. 자, 이렇게 이제 분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보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넘겨보시면은, 넘기지 마시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각종 제가 공공 서비스라고 이렇게 지금 분류를 시켜놨습니다. 자, 뭐냐면, 여러 가지 공공 시설물이나 공공 재화를 이용하는 거예요. 전기를 이용한다, 대중교통 이용한다, 막 이런 것들. 자, 일반적으로 이용관계 자체는 사법관계예요. 이용관계 자체. 전화 가입 계약. 물론 이제 지금은 이미 다 민영화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전에 국가가 직접 전화를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청이 있었어요. 청. 최신청. 이해되시죠? 그때도 우리 판례가 요거는 사법관계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유롭게 그냥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용관계입니다. 가입했다가 가입계약 그리고 해지한다. 자유입니다. 이러면 사법관계. 국공립병원 강제 입원이 아니죠. 유료 입원. 그러면 대가 주고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병원을. 그죠? 사법관계. 자, 중요해요. 지하철 이용. 지금 여기 이제 다 공사화되어 있지만 이 예전에는 국가가 직접 철도를 운영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철도 이용, 지하철 이용 이 자체는 다 사법관계로 왔어요. 민사관계. 환불받을 때 사법관계로. 뭐 이런 식인데 시형버스, 뭐 시형식당 이용입니다. 이용. 근데 여기는 다 지금 어떻게 보면 공익하고도 좀 관련돼 있잖아요. 이용을 했으면 당연히 요금을 내야죠. 이 사람들 요금 제대로 안 내버리면 이용자가 공공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요금을 징수할 때 뭐가 있냐면 강제 징수권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하철 무임승차하면 어떻게 됩니까? 30배 과태료 물잖아요. 그 다음에 철도도 자진신고 안 해버리면 막 심지어 막 100배까지 있던가? 막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강제 징수하는 겁니다. 전화요금도 강제 징수예요. 그 다음에 TV 수신료도 강제 징수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국유 일반재산 임대해가지고 사용료를 내죠. 그거는 사법강제인데 만약에 체납하면 국가재산이라 강제징수 들어요. 이렇게 요금을 강제징수할 때는 다 공법관계로 하는 겁니다. 두 개로 나오세요. 이용관계냐 아니면 요금 징수관계냐. 이렇게 징수관계는 공법관계로 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청구권들이 있습니다. 뒤에 이제 진도 나가시면서 쭉 볼 텐데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결과제거 청구권, 손실보상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아무튼 알아두시고,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환매권. 이 환매권이 그겁니다. 공익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토지를 수용을 해갔어요. 그런데 안 해요. 그러면 소유자가 그러겠죠. 아니 공익사업 한다고 내 토지 가져갔는데 안 해? 그럼 돌려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보상금 줄 테니까 토지 다시 넘기시오. 이렇게. 일종의 뭐냐면 다시 재매매하는 꼴입니다. 재매매. 그죠? 매매 가지고 넘겨줬다가 다시 돌려받는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판례가 사건 행사로 봤던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잡으세요. 구체적인 행정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행정작용입니다. 발생되는 여러 가지 청구권들은 일반적으로 판례가 사건으로 풀더라. 이렇게.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소송, 민사소송으로 가요. 민사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민사소송. 이런 구조입니다. 우리 판례가. 주로 그렇습니다. 주로 여러 가지 손해배상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일단 이렇게 세 개는 반드시 외워둬야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환매권. 이거를 우리 판례가 사건으로 본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하나 있냐면, 이 외에도 많은데, 여러 이런 청구권들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을 하면 굳이 이렇게 행정청이 과세처분했다, 직무집행했다, 수용했다 이런 거 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렇게 법률에 따라서 이 법에서 바로 이렇게 권리를 직접 이렇게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들 보세요. 요 두 번째 보시면은 요 잘 나옵니다. 두 번째. 하천법상 인정되는 준용하천 제외지로 편입된 토지 소유자 보상 청구권. 자, 뭐냐면 내 토지가 하천 부지로 편입됐어요. 그러면 행정청이 보상해 줄게요. 이런 말 안 해도 나는 당연히 보상받을 권리가 법률에 의해서 발생돼요. 가서 신청만 하면 끝나버린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런 권리들은 다 뭐냐면 이게 다 공법이다 보니까 공법상 직접 인정되는 권리다. 이렇게 해서 이쪽은 우리 판례가 또 공권으로 봐요. 같은 청구권인데 이런 구체적인 처분이나 집행작용 여기서 나왔다면 이건 사건으로 푸는데 법률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 발생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그때는 공권. 여러분들 요 부가가치세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그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됩니까? 거래할 때 다 찍히는 겁니다. 거래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뭐 편의점에서 뭘 샀다. 카드로 계산하면 부가세 찍히잖아요. 그 순간 국세청으로 원천징수 들어가는 거예요. 원천징수. 그러니까 국세청은 그 세무서는 수많은 기업들이 막 이렇게 막 계산하고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이제 어떻게 돼요? 컴퓨터로 부가세가 일률적으로 계속 찍히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게 공제해야 될 것도 있고 막 할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다 걷어가 버렸죠. 그러면 1년 정도 뒤에 정산했다가 이거는 좀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돌려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다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환급받을 항목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청이 계산해가지고 이만큼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무조건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나중에 환급할 때 법률에 규정된 환급 항목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환급받을 권리가. 환급할 의무도 당연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런 걸 이제 찾을 때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분 때문에 생긴 부당이득 발생 청구권, 요거는 잘 냅니다. 이거 사건. 왜냐하면 이게 공무원 직무집행 때문에 나오는 거라. 그런데 시험장에서 이렇게 나오면 무슨 법상 인정되는 청구권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공권으로 푸시면 됩니다. 공권으로. 나중에 여러분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하는 법률 이게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인정되는 권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공법이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되는 권리들도 다 공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류 기준 갖고 잡으시면 됩니다. 자, 저 보세요. 재산관계 나오면 행정재산이냐 일반재산이냐. 공법인의 구성원 나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냐 또는 조합 소속이냐. 거기는 공법관계. 공사공단과 직원 이렇게 들어가면 사법관계. 볼 수 있겠죠. 자, 계약. 일반적으로 각종 입찰계약이고 뭐 계약은 원칙은 사법관계. 협의취득도 사법관계.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신분설정계약, 공법계약.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뭘 특별히 정책상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도 공법관계. 그 다음에 요 공공서비스, 이용관계 자체는 사법관계. 이용관계. 그런데 이용해갖고 요금을 징수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강제징수, 공법관계.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각종 권리, 일반적으로 권리는 사건인데 무슨 법상 인정되는 권리 이렇게 들어가면 공권. 네, 이렇게 나누는 연습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좀 쉬었다가 행정법 관계 당사자로 들어가겠습니다.